오늘 대표님 안 오셨네요? 대표님 안 오셨어요? 아, 진짜요? 그립군요. 예. 자, 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그 대표님이 수업 들으실 때 무표정으로 있다가 흐뭇하게 웃으실 때가 있어요. 미소를 지을 때. 그때 뭔가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다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흐뭇하게 이제 미소를 지으시거든요. 예. 미소. 예. 왜요? 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 했군요. 보겠습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자, 권한을 넘었다. 라는 건 권한이 있었음이 전제예요? 없었음이 전제예요? 있었음이 전제죠. 있으니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권한을 받긴 받은 거죠. 뭔가. 자, 갑이 을로부터 권한을 준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빌라. 야, 내가 빌라를 갖고 있거든. 빌라를. 근데 내가 빌라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얘한테 임대차권. 네가 세입자들 받고 해. 임대차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중개사분들 계시죠? 자, 그래가지고 을이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을은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권한을 그 권한 내에서 했다고요? 권한을 넘어서 했다고요? 넘어서 하면 넘어서. 그죠? 서류 챙겨가지고 적당한 때에 매각하고 도망가는 거죠. 매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갖고 있던 권한을 넘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각을 한 이 행위는 매각을 했던 요 행위 있죠? 이거는 권한 가지고 한 거예요? 권한 없이 한 거예요? 권한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매각할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었지만 매각할 권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권돼. 무권.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기가 매수하고 싶죠. 싼 값에 넘겼을 가능성 크거든요. 그럼 이때 이 상대방 측에서 야, 내가 서류 확인했을 때는 얘가 매도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측에서 을과 체결했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라고 주장하면서 갑한테다가 책임을 묻게 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기본대리권이라고 해요. 기본대리권한이 있고 그 기본대리권한을 넘긴 뭔가 월권 행위가 있을 때 월권 대리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 대리권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떠한 권한을 주어지고 이것이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전부 다 그냥 해당이 된다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역대 35년 동안에 기본 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 걸 출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해당되는 것들만 출제했어요. 35년 동안. 그러니까 36회 시험에서도 기본 대리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맞다고 아니라고. 맞다고 다 된다고. 된다고 답을 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네. 아, 근데 또 36회 때 하필 또 기본 대리권 해당 안 되는 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100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자, 1번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될 수 없는 거죠.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2번에 법정 대리권. 3번에 복대리인의 권한. 자, 4번에 복대리인. 자, 5번에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그러니까 복임권을 갖고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든지 복임권 없는데 복대리인 선임했든지 어쨌든 싹 다 기본 대리권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은 소멸한 대리권.
줄칩니다. 소멸한 대리권. 이거 유권이라는 거예요? 무권이라는 거예요? 무권이라는 거죠.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반전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 이래요. 하다 못해. 그러니까 싹 다 기본 대리권 다 해당되는 거죠. 자, 지금 7번에 민법 제 129조의 표현 대리라고 돼 있죠. 줄칩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 이게 바로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즉 무권 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 7번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8번 일상 가사 대리권, 9번의 공법상 행위. 자, 중에서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 공법상 대리권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기본 대리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등기 신청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오케이. 다 기본 대리권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사자 나오죠. 사자. 사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심부름꾼 맞습니다. 심부름꾼이죠. 그죠? 동물원 그게 아니고 심부름꾼.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죠? 삼국지에 사자 나오죠. 사자. 사자 죽이면 안 되죠. 사자. 이 사자 권한도 기본 대리권에 해당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 자, 내려갑니다. 밑에 기본 대리권과 대리 표현 대리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더라도 그거는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처음에 줬던 권한이 뭐였냐면은 등기 신청 권한을 줬어요. 야, 너 내가 서류 줄 테니까 가서 등기 신청해 라고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이라는 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거죠. 이거 공법상 권한이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을이 그 서류들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개인한테 가가지고 매각을 하래.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는 공법 행위를 한 거예요? 사법 행위를 한 거예요? 사법 행위를 한 거죠. 개인끼리의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행위를 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행위를 한 거죠. 그럼 권한을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많이 넘긴 거예요. 다른 종류로 하면 더 많이 넘기신 겁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건 공법상 권한이었는데 나가서 사법 행위를 했던 경우도 많이 넘긴 거기 때문에 자, 꼭 그자가 갖고 있었던 기본 대리 권한과 나가서 했던 표현 대리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종류여도 상관없다. 자, 밑에 정당한 이유라고 돼 있죠. 이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 정당한 이유. 이 판단은 13번 둘째 줄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일상가사권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기본 대리권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역시 표현 대리는 오케이 성립한다. 내려갑니다. 4번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고사례입니다. 자, 갑이 처음에 권한을 준 거죠. 야, 내 부동산을 좀 팔아줘 라고 매각에 권한을 준 거죠. 그러면 을은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대리인 맞죠. 을이 대리인이 맞습니다. 근데 권한을 줬다가 철회했으면 더 이상 을은 대리인 아니죠. 그럼 대리행위 하면 안 되죠.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거든요. 소멸이 됐음에도 갖고 있는 서류 들고 가가지고 대리행위를 해버리면 이거는 소멸 후에 표현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소멸 후 표현 대리 129조가 적용된다. 그럼 역시 여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상대방 병이 을과 체결했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갑한테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다가 권한을 줬고 권한을 준 후에 도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리인이었다가 처음에는 대리인이었지만 갑이 권한 줬던 걸 철회했으니까 지금은 대리인 아니죠. 이때 을이요. 권한이 없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도 12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중간에 복대리인 들어와도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에 나가서 직접 대리 행위를 했든지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든지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다는 거죠. 그죠? 현장에 을이 왔든 정이 왔든 소멸 후에 행위를 했다는 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도 129조 표현 대리는 성립 가능합니다. 자, 다음 2번 내려갑니다.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에 권한을 넘어서는 대리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법리를 해결합니다. 자, 처음에 갑이 을한테 줬던 권한이 야, 내 빌라 임대차 할 거야. 임대차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 임대차 권한을 받았지만 갑이 이후에 권한을 줬다가 철회했으니까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근데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넘겼어요? 권한 내에서 했어요? 권한 내에서 했죠. 내에서. 이런 129조라는. 근데 만약에 자 본인 갑이 자 을한테다가 임대차 권한을 주고 무슨 권한 줬다고요? 임대차 권한을 주고 그러면 임대차 권한을 받아서 을이 대리인 된 거죠. 근데 을이 대리인으로 된 후에 임대차 권한을 도로 철회했다. 그럼 더 이상 을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근데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 권한이 끝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대리 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죠. 소멸 후에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소멸 후에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권한의 범위를 넘겼다고 보는 거죠. 이 경우는 129조가 적용되지 않고 넘긴 게 중요합니다. 126조. 앞서 봤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문장 다시 보시면은 소멸 후에 어떤 표현 대리 행위를 한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넘겼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소멸 후 표현 대리 129조라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6조라고요. 권한을 넘은이라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가 입장을 밝혀버린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아니 126조가 적용되려 126조가 적용되려면요 판사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월권 행위를 했을 때 그때 126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을이 이미 이 수권 철회를 당했기 때문에 을은 유권 상태예요, 무권 상태예요? 무권 상태죠, 무권 상태. 권한이 있어요, 권한 없어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죠? 이것도 기본 대리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니까 126조 적용시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궤변이에요, 궤변.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던, 앞에, 한 페이지 앞에서 봤었던, 자, 27페이지에서 골 때리면, 잘 보면 골 때립니다, 이거. 자, 여기서, 자, 아까 우리 기본 대리권 봤을 때요. 자, 지금 보시면 4번에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같은 경우도 기본 대리권이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별로 거부감이 안 든다고요. 근데 5번을 보세요.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 이 권한 자체가 무권이라고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기본 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6번도 골 때리잖아요. 소멸한 대리권, 무권이잖아요.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대리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해당된다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무권도 기본 대리권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저는 못 봤습니다. 35년 동안.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갑이 을한테 임대차 권한 줬다. 자, 임대차 권한을 처음에 줬다가 철회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을이 대리인이었다가 이제 더 이상 대리인 아니시겠군요. 예. 근데 여기서 을이 자기 마음대로 자, 복대리인을 만들었고 그 복대리인이 상대방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이 경우 129조가 적용되겠어요? 126조가 적용되겠어요? 126조라는 거예요. 중간에 복대리인 들어와도 법리가 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게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년 정도 전서. 예. 3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17번 무효입니다. 자, 무효는 효력이 없는 상태를 무효라 그러죠. 효력 없다. 법률 행위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효력 없다고요? 법률 행위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그놈을 봤더니 걔가 효력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립 전제입니다. 뭐 전제? 성립 전제. 효력이 없다는 건 성립을 전제로 하죠. 성립을 전제로 한다. 전제로. 그죠? 너는 얼굴이 망했다. 에? 너는 얼굴이 망했어요. 그럼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 거예요? 아,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거죠. 효력이 없어도 존재는 한다는 거죠. 존재는. 그죠? 못생겨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가 있는 거. 자, 밑에 일단 먼저 주장권자부터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예요. 잘 아시다시피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를 무효라고 누구든지 주장해도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둘째 줄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무효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놈이죠. 그 잘못한 놈도
무효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겨놓고 자기가 무효라 그러죠? 괜찮죠, 괜찮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예. 죄 지어놓고 가서 자수하죠? 문제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일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무효로 취급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자, 둘째 줄에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밑에 3번 내려갑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추인을 해봤자 유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있었던 거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그 효력은 무슨 무효라 그랬죠?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따라서 권리자가 추인하면 둘째 줄 그 효과는 체결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5번에 보시면요. 무효 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서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고 나오면 무효 행위의 추인.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얘를 추인하면 유효될 때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거든요. 여긴 소급효가 있죠. 상대적 무효 추인할 때는 소급해, 소급 안 해. 소급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소급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소급하죠, 그죠? 소급하죠. 유동적 무효는 왜 소급하는지 아세요? 유동적 무효는? 여기 소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소급한다. 네? 소급한다. 소급. 네? 소급하죠, 이렇게. 소급하죠? 소급하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네? 여기 잘 보세요. 착한 사람한테 보입니다. 상대적 무효. 소급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 무효는. 네. 그러니까 하도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 계속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네. 자, 요건입니다. 불성립됐다면, 여기서 불성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뭐, 전환이 됐든, 추인이 됐든 적용이 안 되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비진이 표시로 무효. 자, 걷다가 씁니다. 이거 상대적 무효입니다. 비진이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이 상대적 무효 추인에서 새롭게 법률행위로 보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죠. 사회질서 위반 무효. 4번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 다 절대적 무효들 추인으로 유효될 수 없습니다. 5번 요건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원인 소멸 후. 자, 첫 번째 요건 원인이 소멸된 후여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무효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6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날로부터 3년 지나고 나면 추인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3년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7번 묵시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묵시적이 나오면 그냥 다 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효과입니다. 자, 8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없다. 자, 9번 통정허위 매매죠. 이것도 상대적 무효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10번 무효였던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단어는 전용이라고 나왔죠. 이거 추인입니다. 단어는 전용이에요. 근데 실제 그 효과는 추인이거든요.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11번 양도 금지 특약 위반에서 무효인 채권 양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둘째 줄입니다. 채무자가 승낙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승낙해 준 거 있죠. 이게 사후 승인, 추인이에요. 추인.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고 돼 있죠. 소급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급효 없다는 거죠. 승낙한 그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갑으로부터 을이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채권. 갑이 을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갑이 지금 을한테 3억을 줘야 돼. 3억을 갚아야 돼. 채무. 3억 채무. 을은 갑한테 3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특약을 했다는 거죠. 채권 양도 금지. 채권 양도하기 없기. 양도하지 말기를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채권자랑 채무자 관계는 친해요, 안 친해요? 예? 친해요. 친합니다. 친구예요, 친구.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죠. 그죠? 빌렸다 갚았다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가 가서 괴롭힐 것 같은데, 가서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근데 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랑 거래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채권 딴 사람한테 넘기지 마. 이상한 사채업자들한테 넘기지 마. 라고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을이 이 특약을 무시하고 채권을 뭐 했다는 거죠? 양도해버렸다. 배신이죠. 채권을 양도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을하고 의형제를 맺은 친구였던 거죠. 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친구. 일단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양도한 거니까 양도 행위가 일단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병 만나보니까 병도 괜찮은 사람 같아가지고 갑이 나중에 양도에 대해서 뭐를 해줬다고요? 사후 승낙을 해줬다. 이게 무효행위 뭐 한 거라고요? 추인한 거라고. 추인. 그러면 이 양도가 이 행위가 유효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유효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승낙 시부터. 그때부터 생기게 된다. 자, 밑에 6번에 유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도 나와 있죠. 자, 당연히 사회 질서 위반 조건이 붙으면은 이건 불법 조건 붙은 거죠.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다 무효예요. 법률행위 통째로 싹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2번 차고, 3번의 기망, 4번의 사기, 이것들은 전부 다 취소 사유들이죠. 무슨 사유야? 취소 사유. 취소 사유들은 일단 처음에는 유효였던 것들이죠.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 오른쪽 1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구역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되는 거죠. 허가 받기 전에는 계약을 했더라도 허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근데 유동적 무효예요.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나중에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거든요. 관할관청에다가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우리 매매 토지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허가 신청했고 관할관청에서 오케이 허가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유효로 된다. 유효로 확정. 그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불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효력은 뭘로 된다? 무효인 것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뒤바뀌는 확정되지 않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효라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당연히 유추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에서 허가받으면 유효라 그랬죠. 이거 소급효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급효. 소급효 있다 소급효 없다? 있어요. 유동적인 것들은 싹 다 소급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3가지 있어요. 그 밑에 저기 그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유동적 무효 3개 있습니다. 쓰세요. 유동적 무효 3개. 첫째, 무권 대리. 첫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둘째, 무권리자 처분 행위. 둘째, 무권리자 처분 행위. 셋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3가지예요. 유동적 무효. 자, 한 번 더. 1번 무권 대리. 2번 무권리자 처분 행위.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3가지 다 추인이 되면 혹은 허가를 받게 되죠.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효가 될 때 싹 다 소급한다고요? 소급 안 한다고요? 싹 다 소급해요. 싹 다. 소급한다고 한다. 그죠? 소급한다. 소급한다. 소급하죠. 그죠? 왜 소급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응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유동적 무효. 에? 소급이 된다는 거죠. 자, 효력 확정 사유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사유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기간이 지정이 해지가 됐다는 겁니다. 지정 해제가 됐다는 건 더 이상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허가 받아야 돼요?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죠. 이제 허가 구역 아니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 만료가 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확정 무효 사유들입니다. 자, 3번 관할관청에서 불허가를 때림. 4번 정지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조건 불성취가 되면. 자, 3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계약했죠. 이런 걸 꼼수라 그래요. 꼼수 쓰기. 꼼수 쓰기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6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는 거죠. 자, 지금 둘 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겠다 그래요. 협력 안 할 거라 그래요. 협력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너네 협력 안 할 거야? 허가 신청 안 할 거지? 무효. 7번 이행 불능임이 명백합니다. 불능 상태가 명백하다면 그리고 매수인도 더 이상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습니다. 확정 무효가 된다라는 판례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신의 토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럼 이 유동적 무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일단 현재 무효 상태죠. 그러니까 밑에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 밑에 바로 채무 불이행도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효니까요. 이행 청구나 채무 불이행 이런 거 되려면은 유효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허가받기 전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토지 넘기라고 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못하죠. 갑은 지금 등기를 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문제 삼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매수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이죠. 갑도 역시 이를 핑계 삼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다 못하죠. 그러면 양 당사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 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해서 관할관청에다가 이제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입니다.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 있습니다. 8번.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타방은 협력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소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청구입니다. 청구. 소송 걸어서 청구하는 거예요. 소구할 수 있다. 9번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협력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안 해도 협력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안 해도 협력 청구할 수 있죠. 돈 안 줘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왜냐면 돈 주는 게 먼저니까 협력하는 게 먼저니까 협력이 먼저니까요. 10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을이 돈을 안 주고 있어도 협력을 거절해야 돼요? 협력에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번 을이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둘째 줄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약금이죠. 자, 12번에 을이 계약금 주고 이행 착수 전이에요. 여기서 이행 착수가 뭐냐? 중도금이죠. 그럼 여기서 갑은 계약금 2배 주고 해제해도 돼요. 허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이행 착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건 할 수 있다. 자, 13번입니다.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을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계약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죠? 지금 시험 한 150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럼 공부해야 돼요? 가서 환불해달라고 해야 돼요? 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럼 기다려야죠. 만약에 불허가가 떨어져가지고 무효 확정되죠? 그럼 계약금 달라고 해도 돼요. 무효 확정됩니다.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4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허가받아가지고 갑으로부터 곧바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라고. 이거 뭐죠? 맞아요. 이거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거 허가구역에서 하시면 무효죠. 무효. 허가구역 밖에서 했으면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네, 허가구역 내에서 하니까 무효입니다. 자, 밑에 괄호 확인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로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둘째 줄 허가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야 우리 다가오는 7월 15일까지 7월 15일까지는 허가를 받는 걸로 하자 라고 그렇게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관할관청에서 일 처리가 느려 터져가지고 7월 15일이 경과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무효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 오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 페이지 갑니다. 취소로 갑니다, 이제. 자, 취소 같은 경우는, 자, 취소 사유를 좀 확인하죠. 동그라미 2번에 사기, 취소 사유죠. 그리고 취소 사유 몇 개 더 있죠, 그죠? 취소 사유 총 몇 개 있었어요?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한 능력. 네 가지가 취소. 착사강제. 자, 이번에 취소권자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취소권 행사.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일방적 권리 행사입니다. 자, 2번 단락.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은 취소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 의사 표시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6번 보세요.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하셨군요. 이때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밑에다가 추인은 못한다. 강박 상태 벗어나기 전에는 뭐는 못한다고요? 추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추인은. 근데 여기서 추인이 뭔지 또 아리까리 하시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33페이지로 좀 오셔가지고요. 지금 왼쪽에 7번을 보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취소권 포기를 말하는 거죠. 취소권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포기.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가 10억짜리 토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깡패 나쁜 놈들 와가지고 갑을 강박을 했다. 계약서 들이밀면서 강박을 합니다. 빨리 사인 안 하면은 너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강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 근데 그 들이미는 계약서 보니까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이 6억으로 돼 있는 거죠. 나쁜 놈. 네? 6억에 팔라고 협박하는 거죠, 갑한테. 무섭죠? 무서워가지고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인했어요. 그럼 일단 6억으로 해가지고 일단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강박을 당해도 일단은 유효죠. 유효지만 갑은 뭐 할 수 있죠?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취소. 그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취소권자죠. 그래서 갑을 계속 가둬놓고 사인할 때까지 갑을 가둬놓고 빨리 사인하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인을 한 거죠. 사인. 나머지 서류 갖고 와봐. 네 직원 시켜가지고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고 갑을 계속 가둬두는 거죠. 근데 가둬뒀는데 그 와중에 땅값이 완전 폭락했다. 그 와중 폭락. 네? 얼마로 폭락하죠? 1억으로 폭락. 1억으로 땅값이 폭락해버린 거죠. 그러면 갑은 여기서, 자, 첫째, 취소권을 행사하겠어요? 아니면은 취소권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죠, 포기. 그죠? 여기서 취소권 포기하는 거 있죠, 포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거든요. 추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선택을 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근데 나 취소 안 할래. 지금 땅값이 1억 됐네? 그럼 6억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나 취소 안 해. 추인할래. 이러면은 유효 확정돼요.
그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추인할 때 있죠. 추인할 때. 이때는 취소의 원인이 끝나요. 취소를 하는 그 원인 자체가 끝나고 나야지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쓰겠습니다. 취소의 그 원인. 그 원인이 다 끝나고 난다. 원인 소멸 후. 그 후에 추인이 간다. 만약에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이 가능하다면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억짜리잖아. 근데 을이 갑을 가둬놓고 지금 강박을 하고 있죠. 사인하라고 그러죠. 사인하라. 근데 이거는 강박 당해서 한 거니까 갑은 취소권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법잘알이에요. 그럼 갑한테 야 너 추인도 해. 너 취소권도 포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지금 당장 취소권 포기하라. 그럴 수가 있죠. 유효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벌어진 추인은 추인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취소의 원인이 뭐가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소 원인이 뭡니까? 강박이죠. 적어도 그 강박이 끝나고 나야 추인이 가능합니다. 강박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하는 추인은 추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박 상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추인했을 때, 그죠?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냥 강박뿐만 아니라 뭐 사기, 착오 다 마찬가지죠. 제한 능력, 원인들이 다 끝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 가능하다. 근데 원인이 끝나기 전에도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더 취소해. 그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 말고 뭐는 가능하다? 취소는 가능하다. 취소는 가능해. 갑이 강박을 당하는 중에도 싫어 나 안 할래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적어도 취소권 행사하는 거는 취소권자한테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거죠. 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추인은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추인을 하게 되면 효력이 유효로 돼버리니까 취소권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요건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32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자, 32페이지에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자는 강박 상태 벗어나기 전, 여기서 말하는 강박 상태 벗어나기 전이 취소 원인 소멸 전을 말하는 거죠.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 있다. 뭐는 못하고 추인은 못해요. 추인은. 자, 다음 상대방 내려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버렸네요. 이때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한테다가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단락도 보겠습니다.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을이 이걸 또 그대로 또 병한테다가 전매해버렸던 거죠. 자, 을이 갑한테 강박을 해서, 강박을 해가지고 부동산 명의를 가져왔고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제3자한테 팔았어요. 제3자한테 팔아버렸거든요. 제3자. 팔아버렸을 때 이때 갑이 행사하는 취소는, 갑이 행사하는 취소권 같은 경우는 강박했던 자가 상대방이라고요? 제3자가 상대방이라고요? 강박했던 자가 상대방이에요. 제3자한테다가 승계인한테다가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나한테 강박한 놈, 나한테 사기친, 나랑 계약을 한 그 상대방, 걔가 상대방입니다. 자, 5번 제척기간이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3년.
제척 기간이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해서 3년 내로 행사를 합니다. 취소권은. 여기서 말하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냐? 바로 취소 원인 소멸 후를 말하는 거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서 3년 내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 이게 이제 계약일자를 말하는 거죠. 그때로부터는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은 합쳐놓은 지문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내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오케이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5번처럼 낸 적이 있었어요. 반대로 물어봤던 거예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반대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답을 뭐를 찍냐면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효과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죠. 소급.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은 전부 다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3번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4번도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전부 다 반환하는 게 아니죠. 현존, 한도, 반환 책임 있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취소를 선택했어요? 추인을 선택했어요? 추인을 선택했죠.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추인을 선택하면 그대로 유효로 확정. 그럼 더 이상 취소는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취소권 행사를 선택해서 무효로 확정. 그럼 뭐를 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개 중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단락 같은 경우는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추인을 했으니까 취소 더 이상 못하죠.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죠. 자, 밑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 엄청 많이 물어봤죠. 원래 추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멸 후에 하는 거예요. 강박 상태가 끝난 후. 강박 언제 끝나요? 집에 갔을 때. 집에 가야 강박이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야지. 그죠? 사기 언제 끝나요? 사기. 예? 집에 갔을 때? 아, 이때 끝나는 거죠. 사기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이 깨달았을 때 이제 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할 때는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네가 그런 인간이냐고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사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추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차고는 언제 끝나요? 차고였구나. 결혼할 땐 몰랐는데. 결혼해서 원래 하고 나서 깨달았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원인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게 추인을 할 수 있는 추인. 그럼 제한 능력이 언제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이 끝나려면은 능력자가 돼야 되거든. 능력자가 언제 되냐는 거지. 능력자가 이게.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능력자 되는 게. 아니 뭐 어차피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야. 시간이 흐르면은 언젠가 성년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고 나서
추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 능력자가 되죠?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럴 수도 있잖아.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추인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호를 받아야죠. 나도 추인하고 싶다. 이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로서 추인을 하는 경우라면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칙입니다. 특칙.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이죠. 자, 그럼 오른쪽 이제 법정 추인 나오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 보고 조건 기한 가겠습니다.